가장 좋은 거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라는 건 주가가 그동안에 계속 상승했다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신고가를 찍었다는 건 특히 역사적 신고가, 이런 회사들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신고가를 찍은 거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신고가가 같다고 무조건 매수하고 추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많은 또 방법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스케이핑도 해보셨을 것 같고 스윙도 해보셨을 거고 장기 투자나 여러 가지를 해보셨을 텐데 왜 지금 추세 추종 돌파 매매를 마지막으로 확립하셨는지 설명 한번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컴퓨터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거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스캐핑을 하거나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은 통계적인 우위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컴퓨터로 구현을 해가지고 시스템 트레이딩을 돌려보면 수익이 안 난다고 할 수는 없고요. 나긴 나는데 이럴 거면 그냥 예금에 이체하지?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추세 추종을 컴퓨터에 도입해가지고 시스템을 돌려보면 생각보다 큰 수익이 계속 나더라고요. 이거 반복할 수 있는 매매야말로 진정한 트레이딩이 아닐까? 그러면서 추세 추종 매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말씀하실 때 습관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추세 추종의 관점에서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개 다 병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맞습니다. 추세 추정 매매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건 주식이란 근본 자체가 기업의 펀더멘탈에 비례해서 따라가는 거라서 무조건 좋은 회사, 상승하는 회사들은 회사의 실적이 증가하거나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트리거를 빨리 알고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집중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것도 하이브리드 매매라고 해서 가치 투자와 추세 추종을 같이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보자들 이제 막 주식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다 아니면은 이제 코로나 시즌에 들어왔다 해봤자 이제 한 3년 되셨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도 적합한 투자 전략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초보자들이 오히려 추세 추종을 하기가 제일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규칙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크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규칙만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잘 따라하지 못하고 항상 욕심을 부리거든요. 욕심 혹은 내동매매, 2% 부족하거나 이런 매매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우선은 추세 추종 매매를 하면서 캐시카우,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 이걸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병행하면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지 사업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보면서 가치 투자를 공부하는 게 효율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치 투자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진입 장벽이 높고 내가 어떤 기업, 비즈니스, 섹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를 계속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추세 추종을 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하이브리드 매매로 추세 추종과 가치 투자를 같이 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추세 추종이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매매 기간이란 게 있나요? 제가 통계를 뽑아봤을 때 기간이라는 게 정해지지가 않았더라고요.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들고 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추세가 길 경우에는 아주 오래 들고 가는 거고요. 추세가 짧을 경우에는 오늘이라도 팔 수 있는 게 추세 추종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주도주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2달 정도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세 추종 원칙에 따라서 가장 길게 보유했던 기억에 나는 기억이 있어요. 너무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GNC 에너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한 2년, 3년 뭐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 7, 80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 뭐 그렇게 들고 가는 것도 있고요. 추세가 꺾이면은 뭐 현대차 이렇게 샀지만은 추세가 당장 꺾여가지고 피지컬 AI가 뭐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 금방 손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장기화가 되면 가치 투자 관점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닙니다. 추세 추종은 말 그대로 추세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주식을 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펀드멘탈 관점으로 만약에 주식을 샀다라면 가치 투자 관점으로 끌고 가다가 향후 적정 주가에 도달했을 때 보통 매도하는 게 1원칙이라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다 추세 추종을 올리면 적정 주가에 도달했을 때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 수익 쿠션을 챙기고 나머지는 추세가 꺾일 때까지 끌고 가는 게 하이브리드 매매라 보시면 되고 내가 추세 추종으로 해당 종목을 샀다면 중간에 어떤 변화가 와도 버티는 게 아니라 추세가 꺾였느냐 추세가 유지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추세는 차트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걸 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표적인 지표로 RS라고 보실 수 있는데 RS는 상대 강도입니다. 상대 강도라는 거는 종목의 상승률, 기간 대비 상승률을 100분의 1로 나눈 겁니다. 이 말은 전체 종목 대비해서 상승이 얼마나 어떤 구간에 있느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런 종목들 RS가 높고 기간 대비 상승률이 높아서 추세가 있다, 모멘텀이 있다 이런 회사들이 추세가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추세가 좋은 기업을 찾는다라는 게 개인이 그 기업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 모든 뭐 기업들을 차트에 계속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럴 때 좀 힌트가 있는 경우가 있나요? 가장 좋은 거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라는 건 주가가 그동안에 계속 상승했다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신고가를 찍었다는 건 특히 역사적 신고가 이런 회사들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신고가를 찍은 거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신고가가 같다고 무조건 매수하고 추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그 추세를 따라갈 것인지 혹은 추세가 현재는 있었는데 앞으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조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때 진입한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좋은 힌트가 될 것 같고 신고가 기업은 우리가 소팅할 수 있으니까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에도 신고가 기업이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미국이 정말 역사적 신고가가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 기업에도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추세 추종 매매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이 최고입니다. 글로벌 1등 회사들이 미국에 다 있잖아요. 미국의 지수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펀드멘탈이 좋은 회사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추세 추종이 잘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보다는 시크니컬적인 예를 들어 매물이라든지 화학 정유 이런 것도 다 시크니컬입니다. 사이클이 돌면서 이익이 좋아졌다가 꺾였다가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추종이 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1등 회사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 추세 추종하는 데는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과 코인이라든지 원자재, ETF 이런 것도 다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 추세 추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내가 특정 종목에만 내가 추세 추종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시장이 강할 때, 강한 시장 안에서 추세가 있는 섹터와 종목이 보일 때 좀 더 집중 투자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모든 시장과 모든 섹터, 모든 이런 거를 다 모니터링하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이공계 출신이시잖아요. 투자를 할 때 냉철하게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감성적이신가요? 이게 참 어려운데요. 마음은 냉철하게 계량적으로 간지나게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내동매매가 계속 나오거든요. 상대적으로 조금 이름만 좋아도 뭐 오르비텍 오를 것 같아가지고 막 사기도 하고 그런 식의 매매도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러면 기준이나 철칙을 만드시는 편이세요? 대부분 제가 그 애널리스트 리포터나 사업 보고서 위주를 지금도 십몇 년째 매일매일 하는 행동이거든요.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회사가 돈을 앞으로 벌 수 있을지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핵심으로 두고 나머지는 차트, 뭐 RS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뇌동 매매를 하면 내 느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느낌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잘 맞을 때 연속적으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아, 전업을 해야겠구나 라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참아야 될지 전업 투자를 하려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전업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부분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 캐시카우가 없잖아요.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다가 내가 급여를 만들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분명 길게 끌고 가야 될 종목들도 내가 현금이 부족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비자발적인 뭐 이게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은 장기 투자를 원했던 사람이 나도 모르게 단기 매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전업 투자로 비자발적 전업 투자를 시작하셨지만 지금 시간적 경제적인 그래도 여유로움이 생기셨는데 후배분들이 한번 형 나도 해볼래 라고 한다면은 추천을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직장 잘 다녀 라고 하시겠어요? 그 후배분의 성향, 매매 스타일에 따라 다른 겁니다. 대부분 뭐 트레이딩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직장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과거에 가치 투자나 이런 걸 하면서 꾸준히 돈을 수익을 내고 있었던 사람이면은 한 번쯤은 해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매는 어떠셨어요? 올해 매매는 사상 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 추종 계좌가 정말 좋았거든요. 추세 추종 계좌에 내가 비중을 늘린 게 아니라 사실 가치 투자 계좌, 추세 추종 한 절반 정도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추세 추종 계좌가 자기 혼자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지수가 좋았고 시장이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좋은 장에서도 돈을 못 버신 투자자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내년에도 역시 추세 추종을 좀 따른다면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을까요? 추세 추종은 시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고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국내 시장에서만 꼭 추세 추종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미장, 원자재, 코인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라 강한 시장에서 강한 섹터, 강한 종목을 추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힌트를 얻을 게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책 한번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다 적혀 있죠. 책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많은 거를 담다 보니까 생각보다 요약이 돼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한 거는 유튜브 채널 꼭 보세요.
오늘은 추세 추종의 개념과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으로 추세 추종이라든지 가치 투자라든지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필요한 것, 어떤 노하우 이런 부분을 계속 공유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